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드시는 건강식이 무엇이냐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두부를 떠올리십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게다가 단백질도 풍부하다 보니 식사 대용으로 또는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는 친숙한 식재료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두부야말로 최고의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두부를 드시던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좋은 음식이 좋은 방식으로 먹히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중 두부를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건강이 오히려 악화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부가 가지고 있는 특정 성분들이 몸의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들어지며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심혈관 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요오드는 무엇입니까?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에 필수적인 무기질로 부족하게 되면 바로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고 갑상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사포닌의 요오드 차단 작용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에너지를 잃고 무기력해지며 체중 증가, 피로, 우울감,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특히 여성 시니어층에서 빈도가 높은 질환이라는 점에서 두부가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두부가 오히려 몸속에서 병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면 믿기 어렵고 당혹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부를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때 몸속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은 생각보다 위험하고도 확실합니다. 그중 첫 번째, 가장 많이 접하는 조합이 바로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겉보기에야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고소한 두부 무침에 푸릇한 시금치를 더해 반찬을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은 두부 속에 풍부하게 포함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 칼슘 옥살레이트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수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신장이나 요도에 침착되며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석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복부 통증과 배뇨 장애를 동반하며 때로는 응급실을 찾게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잘못된 식사 습관이 누적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 결석이 점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한 식사였던 두부와 시금치의 조합이 오히려 통증과 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즐기시는 유부초밥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유부는 본래 두부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겨서 만든 식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기름과 열량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트랜스 지방까지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 섭취량을 제로로 권고할 정도로 유해한 성분으로 혈관을 막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부초밥에 사용되는 양념 배합초에는 액상과당과 정제설탕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지방간, 간 기능 저하, 심하면 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자체의 영양 가치가 몸에 이로울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식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의 습관처럼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무쳐 드시거나 유부초밥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계기로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그동안 건강식으로 믿고 먹어온 두부가 때로는 갑상선과 신장, 간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니 놀라움과 함께 억울한 감정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원재료인 콩에는 퓨린 PURIN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면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 즉 통풍 환자에게는 위험한 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통풍 발작이 발생하고 이 고통은 가히 바늘로 뼈를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될 만큼 극심합니다. 따라서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두부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하며 무심코 건강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매일 드시는 습관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 속 사포닌은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로하고 체중은 늘고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심장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층의 경우 갱년기 이후 호르몬 불균형과 함께 갑상선 이상이 겹쳐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매일 두부를 드시는 분이라면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닌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이제 멀리해야 하는 식품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부는 잘 먹기만 하면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식품입니다. 특히 뼈 건강, 근육 유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섭취하신다면 약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냉동 보관법입니다. 두부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해서 조리하면 내부 수분이 빠져나가며 단백질 함량이 농축되고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져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백지당 단백질 함량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을 만큼 냉동 두부는 단백질 보충 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결석 걱정이 드신다면 시금치와 함께 드실 때는 꼭 끓는 물에 데친 후 사용하시고 참기름이나 깨소금 등 리신 성분이 풍부한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결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두부는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섭취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작정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드시다 보면 되려 병을 키우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분명 충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완전히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몸에 이로운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효과들을 우리 몸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란과 두부의 환상궁합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아침마다 반찬으로 계란 프라이 하나 혹은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점심 또는 저녁에는 두부조림이나 두부부침이 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생각보다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특히 근육 유지에 중요한 리신,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그중 일부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되며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만들 수 없기에 외부에서 꼭 섭취해줘야 합니다. 반면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로 두부에 부족한 일부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두부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성형에 가까워지며 단백질의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극대화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 세포의 회복과 성장 속도가 높아지고 모발 재생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의 한 피부과학 저널에 따르면
두부와 계란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비오틴과 케라틴 생성량이 평균보다 1.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의 성장과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이며 계란과 두부 모두 이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탈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천연보약이 따로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며 오히려 두피 영양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계란이나 익힌 계란 요리를 통해 섭취하셔야 두부와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계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품 속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계란 속의 콜린 성분은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두부와 계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되살리고 젊음을 되찾는 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두부와 계란의 단백질 궁합이 탈모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부가 또 하나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궁합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미역입니다. 먼저 토마토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는 각각도 매우 뛰어난 영양을 갖고 있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노화 예방, 암 억제,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 그리고 혈관 내 염증 억제,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동맥경화나 심장병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유방암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토마토와 두부의 조합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궁합인 셈이지요. 또한 토마토 속 비타민 C와 식이섬유는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 소화 부담을 덜어주며 노폐물 배출과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추천드릴 궁합은 두부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란 천연 미네랄 덩어리로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피부 건강과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역에 포함된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그동안 두부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주의해야 했던 갑상선 저하증 환자분들과 달리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가진 분들에겐 두부와 미역의 조합이 오히려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갑상선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내 중금속이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두부의 단백질과 칼슘이 결합되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부와 미역이 함께 들어간 음식으로는 두부 미역국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 국은 출산 후 회복식으로도 사용될 만큼 몸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두부의 냉동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지만 두부를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해 조리하면 단백질 함량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지고 식감도 고기처럼 쫀득해져 훨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키친타월로 수분을 제거한 뒤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해동은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되며 볶음, 조림, 찌개에 넣어도 탁월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두부는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수십 배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토마토와 함께하면 혈관과 암 예방, 미역과 함께하면 갑상선과 뼈 건강, 그리고 냉동 보관까지 활용하시면
단백질 영양 강화까지 가능하다는 것.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면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몸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매체를 보면 두부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이는 두부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다라고 단언하고, 또 다른 이는 두부를 매일 먹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함께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먼저 두부가 암을 유발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를 잘못된 궁합이나 과다한 양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부를 섭취할 경우 체내 요오드 흡수에 문제가 생겨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부분이지, 두부가 본질적으로 유해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나 일본의 국립영양연구소에 따르면 적절한 양의 두부 섭취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두부 섭취에 신중해야 할까요?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일정한 시간대를 두고 섭취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둘째, 통풍이나 고요산혈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두부의 원재료인 콩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미 통풍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루 한 모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시금치와 함께 두부를 자주 섭취하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체내에 수산칼슘이 축적되어 결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시금치를 데쳐 드시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시청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세방 모 어르신께서는 당뇨를 앓고 계시면서 매일 아침 두부 반 모와 시금치 무침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극심한 복통과 혈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은 결과 요로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너무 자주 드셔서 수산칼슘이 몸에 쌓였네요.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두부 섭취량을 줄이고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며 하루 물을 2일 이상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고, 지금은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작은 식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가 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몸에 맞는 식습관과 궁합만 잘 맞춘다면 그 음식은 약보다 더 강력한 건강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막을 마무리하며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부는 절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먹어야 할 건강식이라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식탁 위에 두부가 올라갈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신다면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두부가 건강식 아닌가요? 매일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의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는 건강식이 맞습니다. 단,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시금치와 함께 자주 드실 경우 결석의 위험이 있고, 유부처럼 기름에 튀긴 형태로 가공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이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부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소개해드린 두부와 계란, 토마토, 미역의 궁합을 잘 기억하신다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한 끼 식사가 몸속 깊은 곳부터 건강을 되살리는 영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두부를 냉동 보관하여 드시는 방법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식감도 쫄깃하게 바뀌어 다양한 요리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두부 한 모를 냉동실에 넣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의 건강은 단 한 끼, 단 한 조합, 단 한 가지 정보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두부와 궁합이 나쁜 음식 3가지, 두부와 최고의 궁합 3가지, 두부를 피해야 할 사람들, 냉동 보관법과 실천 팁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두부는 건강식이라는 막연한 믿음보다 두부는 알고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갑상선, 통풍, 결석 등 두부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꼭 전달해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나는 두부를 이렇게 먹고 있다. 두부 요리 꿀팁 있다. 혹은 이런 식재료와의 조합은 어떤가요? 같은 질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건강 깜빡이 채널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부는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오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